자, 강펀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장동혁 이재명 회동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장동혁 대표는 준비한 말, 생각나는 말, 하고 싶은 말 다 잘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재명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이거를 받아줄 생각을 가지고 만난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고 어제 당장으로서는 뭐 그 자리에서 나온 무슨 성명도 없고 네. 네, 뭔가 성과를 얻었다. 만남 외에 만남 그 자체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 이재명이 그런 저것은 회담입니다. 무슨 합의문이나 이런 거 남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요. 뭐 증거가 될까봐 그러나? 끝나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없어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만나서 잘 웃고 앉아서 약수했다. 이거 말고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회담을 해가지고는 뒤통수 맞고 안 된다라는 게 네. 이번 그 트럼프와의 그렇죠, 회담 그렇죠. 여기서 예. 바로 나온 예, 겁니다. 예, 예. 네. 근데 저는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정상회담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영수회담 하자고 해가지고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게 한두 달 가까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만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열흘 만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28일 날 돌아왔는데 지금 그 어제 8일 날 만났으니까 열흘 만에 딱 이루어졌는데 이걸 봤을 때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어떤 형식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쪽 얘기를 받아주고 그거에 따라서 한다 뭐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뭐 내란 특검법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윤 대통령 부부의 석방 문제까지 간 거 아닌가. 그게 분명히 트럼프 정상회담 본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을 굳이 한 거죠. 네, 정청래는 만나기 싫었던 게 명백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억지로 그냥 부르니까 같이 나오고 옆에 들러리를 섰지 정청래는 별 말한 게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예. 그런 걸로 봐서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 진 커밍스라는 그 미국 우파 저널리스트가 계속 뭐 한국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네.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 본회담에서 도대체 몇 가지 무슨 요구를 했는지. 비공개. 비공개 트럼프 본회담. 이재명 비공개 회담.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가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왜 도대체 트럼프가 배웅도 안 했느냐? 거기서 뭐 그냥 큰 소리가 나고 네. 뭐 결렬됐다. 그래서 배용도 안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막 풍문이- 떠돌았었죠. 예. 근데 지금 대충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한 4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게 네. 압축이 되고 있는데 일단 3,500억 불과 1,000억 불, 특히 3,500억 불이 현금이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까지 어떻게 내줄 건지 그리고 그걸 미국에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가져와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현금이 아니고 금융기관 보증 이런 거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은 대출이나 보증인 같은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일단 한번 어긋났고. 아니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게 네. 저 불법 송금 전문가인데 뭐 3,500억 미국에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걸 왜 못하냐 네가. 네. 그런 심정 아닐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7월 30일에 스코틀랜드까지 쫓아와 가지고 분명히 구윤철이 3,500억 불에 대해서 확답을 했고 그걸 이재명이 그 정상회담을 해주면 정상회담을 이재명과 해주면 그때 완전히 확정하겠다. 추가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확답을 받으려고 했더니 막상 본회담에서 그 3,500억 불은 성질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대출이나 보증 뭐 이렇게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성이라고 확답할 수도 없고 그 타임테이블 정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뺐나 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그 화가 났고 그리고 두 번째 요구 사항이 지금 정치권에 대한 숙청이래 숙청. 숙청. 네, 그러니까 탄압 얘기를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결국 이제 내란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을 안 했고 또 그리고 종교적 탄압 당연히 그게 얘기가 나왔겠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어왔으니까 종교적 탄압 문제 그리고 미군 기자 압수수색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견문이고 뭐고 쓸 것도 없었고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고 박찼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저 하노이 노딜처럼 했다. 그렇게 된 거죠, 거의. 거의 그런 상황이 됐다. 배띠 할 바에야 차라리 네. 노딜하지. 에이 너 가. 네.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뭐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 갑자기 우리 한국인 300명이 지금 불법 체류로 구금이 돼 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쳤다라고 미국 쪽에서 설명하잖아요. 네. 이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몇 나라만 상대로 사실상 외교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와는 외교를 할 만한 그런 뭐 그렇죠. 구체적인 유럽 나라들과 외교를 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별로 뭐가 없습니다. 그런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어요. 미일, 중, 러, 북입니다. 결국. 결국 그 나라들과 하는 건데 미국은 전 세계 200개국을 상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오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한 189개국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이민자들을 뭐 거의 200여 년간 관리를 해왔고 그리고 100여 년간 미국 세계 패권국으로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를 제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제재의 종류가 우리가 상상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수백 가지 종류의 제재 리스트를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재해야 대외적으로 내정 간섭처럼 안 보이고 또 그리고 너무 그 티나지 않으면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소리도 못하. 악소리도 못하죠 그야말로. 네. 뭐라고 하겠어요. 불법이라고 하는데. 네, 더군다나 여기 지금 투입된 인원들이 지금 체포한 인원이 거의 500명이고 네. 그중에 한국인이 3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체포하려면 수천 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수천 명을 한 기관에서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 대여섯 개 기관이. 네, 그래서 경찰은 중심으로. 기본이었고 경찰하고 주방이고는 기본이었고 외곽 경비는 기본이고 그 HSI라고 이게 이제 국토안보수사국인데 국토안보국 내에 있는 수사국입니다. 거기하고 FBI, DEA, IC가 이제 그 이민자 관리하는 불법 체류 단속하는 곳입니다. 근데 FBI하고 DEA는 마약 단속국이거든요. FBI하고 DEA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데 이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으면 얘네들은 출동 안 해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추방되겠지만 일부는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DEA가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되게 거슬리는데 마약이 갑자기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근데 지금 그 또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현대자동차하고 LG 엔솔인데 현대자동차 쪽 그 불법 단속 인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LG 엔솔 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LG는 사실은 그 LG 화웨이 이 문제 때문에 LG U 플러스 LG 화웨이 이 문제 때문에 LG는 사실 미국 쪽에서 좀 이렇게 그동안 의심의 대상이 되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의구심을 갖고 있고 LG 엔솔은 또 그 중국 내 전기 배터리 공장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엔솔이 중국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미국에도 파견된 것이 아니냐. 지금 300명 말고 175명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러네. 그런데다가 저 대통령실에서는 저 남미 쪽 그 히스패닉계를 불법 하려다가 그냥 한국인까지 이렇게 하게 됐다고 어떤 자가 설명을 했대. 네, 그건 전혀 내용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자바 시장에 있는 그 한국인 그 직물 공장 같은 거 단속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실에 핵심 관계자라고 돼 있으니까 핵심 관계자면은 실장급 아니에요? 핵심 관계자면 아마 강훈식일 텐데요. 지금 강훈식의 한 라인이 헛라인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헛라인이구나. 그렇게 전화 자주 한다고 하면 수지와일즈한테 전화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강훈식이 만일에 수지와일즈랑 통화라도 안 통했으면 했다고 아마 난리가 날 텐데 한마디도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나와서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글쎄, 왜 가는지 몰라 미국. 더군다나 우리 그 잘난 메이저 언론들이 그 가족들 인터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300명이나 지금 닷새 이상 구속돼 있으면 더군다나 그 조지아주에 있는 진짜 열악한 시설에 구금 시설이라는 건데 말이 뭐 이민자 구금 시설,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이지 그냥 교도소예요. 그렇지. 교도소 안쪽에 있는 한쪽 구석입니다. 예. 이쪽엔 주황색 입은 정식 수인들 범죄자들이 있고 지금 이 사람들 푸른 색깔의 옷 입고 있다는 건데 언제든지 그냥 옷만 푸른 주황색으로 갈아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범죄자 되는 건데 거기 그냥 똑같이 그 닷새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갔는데 네. 그런 상황이면 사실 그 잘난 메이저 언론들이 가족들 인터뷰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300명 가족들의 인터뷰 아직 한 명도 안 나와요.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 이거죠. LG나 그 현대자동차 직원들 같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왜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오느냐. 글쎄 말이야. 네. 그리고 또 뭐 논란되는 얘기 중에 하나는 8월 15일인가 14일에 타임스퀘어에서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민노총이 그렇지. 그 집회했어요. 네, 집회를 했습니다. 반미 집회했어요. US 아웃 오브 코리아 그러면서 반미 집회를 반미 아주 집회를 세게 했어요. 네. 그게 오마이뉴스에는 아주 그냥 크게 났습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이거 반미를 외치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했는데 그 김민석이 형 김민웅이도 그 무렵에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아마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미 강연하고. 네, 민노총 집회 형태로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민노총이 누구냐 이거죠. 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LG 엔솔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명히 그 민노총과 여기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집회 한 번 하려고 막 수백만 원씩 비행기 값 가면서 갔다가 딱 몇 명은 갈 수 있지만 거기 보면 한 100여 명 모여 있는데 민노총이라고 하면서 100여 명이 비행기 타고 가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세기를 띄워서 한국 국민을 구출하는 것처럼 지금 또 생쇼를 벌이고 있는데 전세기가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테러 집단한테 붙잡힌 것도 아니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지금 미국 측에서 얘기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미국 쪽 뉴스나 미국 쪽 얘기를 들으면 넉 달 정도 걸려서 정식 재판 형태로 해가지고 추방이냐 아니냐 여부를 결정할래. 보통 이제 그런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하죠. 그런 식으로 예. 하죠. 디폴테이션 재판이라고 하는데 예. 디폴테이션 재판을 할래. 아니면 그냥 추방 형태를 자진 출국 형태로 해줄 테니 대신 자진 출국에 플러스 5년간 재입국 금지. 요걸 할래. 엄청 세네. 예, 아니 그러니까 자진 출국이니 뭐니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추방입니다. 추방이에요. 그렇지, 추방이라는 건 뭐냐면 추방은 영구 재입국 금지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영국에서 그 국토부 장관이 크리스티 놈이 추방이다. 그랬어, 추방. 추방이다. 단어를 추방이라는 단어를 네, 쓰더라고. 추방이다. 네. 추방이다. 트럼프도 거의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자진 출국 형식이고 뭐고 간에 아니 출국도 추방도 자진 출국이지 누가 발로 엉덩이 차서 쫓아내지 않아요. 공항까지 데려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 자진 출국이면 시간을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주고 네가 비행기 알아서 골라서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라. 이게 자진 출국이지 전세기를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그냥 날아간다? 그게 어떻게 자진 출국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그냥 정해진 나라로 추방하는 거지. 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다 거짓말 아니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어서 진실을 조금 섞어가지고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일단 미국하고 관련돼서 하는 말은 다 걸러들어야 됩니다. 어제 그 장동혁이 이재명이한테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동맹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라고 좀 강하게 압박을 아니 했어요. 역대 기억나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아주 처음이에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기억이 없는데 근데 그 이제 김준혁이라고 조국당의 그 약간 이제 미국 쪽 그 좀 있어요. 예. 그 약간 그나마 이제 외교관 생활해서 좀 알잖아요. 2020년에 조지아주에서 한 33명 정도가 한번 체포됐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도 이렇게 강제 추방되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33명이 한꺼번에 체포는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약간 성매매 뭐 이런 게 관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단체 조직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한국 여성들이 많이 미국 그 90일 되고 난 다음에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체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몇 달에 걸쳐가지고 추방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은 그거하고는 규모 면에서 다르고 그렇죠. 그거는 불법적인 게 명확한 일을 한 거잖아요. 불법이 명확한 일을 했고 그 한국에서 가는 사람도 불법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꼼짝 말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예. 한국에서 그리고 또 거기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하니까 처음 공장 설립하고 하는 건데 클린룸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한 건데 이렇게 투자해주고 뺨 맞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말이 되냐? 네. 아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거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했어야 되지 않냐? 뭐 그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 전현이라는 자는 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안 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또 덮어 씌우던데. 네. 하여튼 자, 어제 그 이재명과 장동혁이 만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총평하신다면 그 장동혁 이재명 회동.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점을 잘 짚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공군기지 압수수색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거 밝혀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몇백 가지의 제재 방안 중에 딱 이 관련성이 있잖아요. 공군기지에 통보도 안 하고 갑자기 쳐들어가 가지고 미국이 전부 관할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한국 거였다라고 하면서 그게 사실은 그 건물이 MCRC라는 그 건물이 미국이 지은 건물에 한국군이 층별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이게 미국 공군이 3층, 4층 쓰고 한국군이 2층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쓰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 자체를 짓기를 미군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용산 기지, 그러니까 오산 기지라는 것 자체가 전체가 미군이 사용하는 그렇지. 거에 예. 일부를 한국 공군이 좀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MCRC라는 그 방공사령부 그 기기 전체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미군 거기 때문에 미군 거를 그렇지. 같이 정보를 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MCRC 사진 같은 게 공개된 걸 보면 그 방공사령부 그 사진 같은 거 공개된 거 보면 미군하고 한국군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뭐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층별로 이제 좀 나눠져 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부지의 그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안 받고 한국군만 찾아갔다? 그 입구에 승인 청와대 들어가면서 대통령 경호실장한테 허가도 안 받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근데 그냥 그걸 쳐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새벽에 쳐들어가서 불법이 명확한 걸 가지고 잡아대니까 이거 훨씬 더 그리고 그때 그 압수수색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그 대응을 하면 10배, 100배로 갚아준다. 이런 걸 보여주는 딱 그런 사례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이재명이 그 트럼프 앞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10월 달에 에이펙에 오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에이펙에 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9월 말에 지금 유엔에 가겠다는 건데 유엔 갔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지 참 그 한미 알겠습니다. 관계가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그 최악으로 치닫게 될지 정말 예. 그런가 하면은 그 부산에서 그 부산지방검찰청이 손현보 목사 네, 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네네 부산지방 법원이 발부했죠. 네. 부산지방 법원이 발부했는데 도망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어요. 네, 근데 손현보 목사님의 그 세계로 교회가 강서구에 있는데 네, 이른바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이브 코리아 전국 집회를 주도할 정도의 교회거든요. 네. 거기 목사님이 그래 어디 도망을 가요? 거기다 또 지금 김장한 목사님은 9월 11일인가 다시 소환. 네, 소환을 또 네, 참고인인데 다시 해놨더라고요. 소환 받았어요. 네, 예. 소환을 받았더라고요. 이 손현보 목사님 구속한 판사가 엄성한 판사인데 네. 이 판사가 2017년에는
그 부산에서 굉장히 대규모 2013년부터 10년부터 한 14년까지 네. 부산 지역에 한의대 한의사들 한 8명과 한의대생 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적 표현물 소지 고무 찬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한 11명이 기소가 됐는데 네. 요걸 1심에서 맡아가지고 전부 다 집행유예로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는 판사를 그러니까 고대법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인고등학교 나오고 고대법대 나왔는데 그런 전력이 있는 판사를 딱 영장에다가 갖다가 해놓은 거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트럼프가 직접 이재명이한테 교회 압수수색 종교 탄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 짓을 한다. 네. 그러니까 한번 아까 해보자는 제가 건가? 4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 빼먹었는데 북한 중국에 대해서 태도를 명확하게 해라. 그게 또 하나가 명확하게 다 있는데 그런 회담 하자마자 우원식이 전승절 행사 가서 그러니까 서방 국가로는 유일하게 거기 가서 껴가지고 들러리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회담하고 나서 열흘 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네. 아 그래 똥개야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 수준으로 지금 트럼프를 깔본 것처럼 보이거든요. 트럼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고 기분이 별로 안 좋겠네. 네. 아니 그리고 이 미국의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재명이. 이재명이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트럼프가 인텔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팩트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 다시 설명할게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거짓말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임명해가지고 나는 내 통제권 밖에 있는 특검이 한 거라서 난 모르겠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한국군 것만 딱 압수수색했다. 아니 미군이 그러면 한국군 자기네하고 관계없는 한국군 거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도 그렇고 목사님들 관련해서도 아예 그건 말을 못했죠 그 자리에서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가서 또 본회의에서도 또 거짓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본회담에서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판 해보자. 네. 지금 그래서 터진 사건이다 이게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 더군다나 근데 걱정되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후속타가 또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더 센 후속타가 아까 말씀드린 수백 가지의 제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그냥 아주 약한 첫 번째 그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점점점 센 게 올 것 같은. 네. 이건 아니 지금 관세 25% 아직 자동차는 25% 관세요. 네. 브라질은 50%예요. 사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네. 인도 35%, 브라질 50%예요. 네. 언제 25가 30이 되고 35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미국 일본 자동차만 지금 15%고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이 문제는 어때요? 이진숙 위원장을 자르기 위해서 아예 법을 고쳐갖고서 방통위를 없앤다고 지금. 아니 이것들이 이진숙 위원장도 대권 주자로 만들어주고 싶은가? 네, 그 진짜 이 중량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정말 이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간판을 띄는데 그 간판 띄는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모습이 굉장히 약간 크로스가 되면서 중량감이 커질 것 같고 이거 저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직장 폐쇄가 최악의 대응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노동자들 이제 보통 직장 폐쇄라는 방식으로 사업자들이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생 난리를 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직장 폐쇄네. 직장 폐쇄예요. 이진숙 자르려고 직장 폐쇄해 버리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을 그대로 미디어위원회로 옮겨가고. 그렇지. 그냥 이진숙 위원장만 여기 남겨놓고 그대로 간판만 띄어서 미디어 하나만 붙여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참 이런 희대의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정말 순식간에 또 지난 일요일 날 지금 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마다 전부 정말 한 2-4시간씩 토론회에서 얘기를 해서 지적해도 이 위헌성이라든지 어떤 그 역사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를 반박할 수가 있는데 너무 하루 저녁에 그냥 뚜닥딱딱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방통위에서 이름 한자 고쳐서 데리고 가면 이진숙 위원장도
이존숙, 이전숙 이름 하나 바꿔서 그냥 같이 가면 안 되나? 네. 자, 마지막 주제에 가겠습니다. 패널 인증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정당은 어쨌든 공당이고 사당으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한동훈이 저게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당을 사당화 시켰는데 사당화 시킬 때 이 대변인하고 여의도 연구원을 제일 먼저 손을 대가지고 네. 대변인단을 뭐 10대 명을 한꺼번에 쥐똘마님들로 임명을 하고 여의도 연구원도 막 그렇게 가고 더 이제 사악한 거는 그래놓고 이 대변인들 중심으로 뭐 김정혁이니 신지원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어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대거 방송 패널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에서는 할 말이 생겼지. 좌파 방송사에서는 좌파 한 명 부르고 우파 한 명 부른다. 근데 우파 쪽에 이 사람이다. 이래 놓으니까 한동훈 똘마니가 나가가지고서 좌파보다 더 좌파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이게 탄핵당하기 전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인증제 넣겠다.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해당 행위다. 이게 이제 장동혁이 한 말인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패널 인증제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언론사한테 바꿔라 마라. 이렇게는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 걔네 네. 편성권이니까. 편성권이니까 바꿔라 말아 할 수 없지만 하면,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서도 그렇지. 언론사 쪽에서도 추천해 달라고 하지 임명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추천을 하되 대신 만일에 니네가 맘대로 이 국힘 쪽 패널이다라는 식으로 할 거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증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아주 잘 머리를 잘 쓴 거죠. 그야말로 인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요. 대신 우리 쪽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사람들을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좌파 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중도 타이틀을 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이걸 전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장동혁 위원장도 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을 좀 단호한 사람으로 이걸 잘 스무스하게 정치적으로도 잘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당원 게시판 사태 사실은 이 한동훈 개라고 불렸던 사람을 전부 정리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어떤 계보를 대충 공천 때 정리할 때 보면 그 중요한 사람들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수장을 날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전체를 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반발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한 의리나 뭐 이런 걸로 뭉친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한동훈에 대한 의리 지키겠다고 뭐 탈당 같이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예. 근데 당원 게시판 사태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뭐 이거 팔동훈은 다 한동훈이었다.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쓴 거다. 뭐 이런 정도만 밝혀져도 한동훈 입장에서는 탈당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한동훈과 같이 탈당할 사람 원외위원장들 중에도 없을 거예요. 원외위원장 중에 뭐 계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도 없을 거고 이 원외위원장이라는 사람들도 패널에서 인증만 안 해줘도 이 언론에서 안 찾으면 존재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당무감사 해가지고 그 위원장에서 박탈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당내 영향력이라는 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남으면 이제 비례대표 몇 명하고 현역 의원들 몇 명인데 이미 지역구 의원의 대표가 사실 뭐 배현진 박정훈인데 배현진 박정훈 지금 한동훈하고 뭐 이미 갈라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 둘은 따로 계보 차린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여간 배현진 그 송파 남매는 그러고 있고 그러고 나서 뭐 강남에서 공천 받으니까 김상욱은 나갔고 우재준 정도 뭐 고동진 정도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한동훈한테 공천 때 은혜 입은 거 정도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개라는 거를 연말까지는 사실상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거하고 패널들이 방송에서
억장 무너지는 소리 안 하고 그것만 해도 국힘의 지지율이 훨씬 상승하는 계기가 될 거다. 지방선거에 큰 네.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천재일보 기사 여론조사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여야 통틀어서 네, 장동혁이 대권주자 1위. 네, 근데 사실 좀 이게 이재명이가 권력 잡은 지 100일도 안 돼서 차기 대권주자 조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어쨌든 거기에 장동혁이 1위예요. 그런데다가 정청래 조국까지 19, 15, 15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 이거 자체가 벌써 많은 국민들이 차기를 벌써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는 걸 그렇죠. 반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한 2년간은요 뚜렷한 후보가 한 명 있거나 아니,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 하나요. 뚜렷한 후보가 한 명 있거나 아니면 이 구도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후보군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잔뜩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뚜렷해 보이는 사람이 4-5명이 쫙 순서대로 나와요. 이거 자체가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5년 채우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음 대선을 바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을 말씀하신 정도입니다. 대로 이 뭐 장동혁은 뭐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 놔두고 정청래도 이재명이랑은 조금 이 거리가 있는 듯이 보였잖아요. 네. 조국이도 이재명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듯이 보였잖아요. 조국은 뭐 친문이죠. 예. 뭐. 예. 그러니까 당도 이제 다르고. 둘이가 이제 2등 3등을 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의 딱 최측근 똘마니 노릇을 하는 게 김민석이잖아. 네. 아예 이름이 없어. 네. 대권 주자에 총리인데 그리고 정치인 출신인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잘못 썼나 김민세라고 찾아봤다니까. 그 들어 있었나요? 김민석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사이에 심각한 변화가 있다. 정치 지형상의 심각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가면 왜 그 단골 대권 주자 있잖아요. 네. 뭐 오세훈, 그 대권에는 안 나가는데 대권 주자로는 단골로 늘 이름 올리는 오세훈이 뭐 안철수 뭐 이게 다 몰락이에요. 네. 김문수까지 몰락. 아니 한동훈은 자기네는 이름을 안 넣어줬다라고 주장하는데 넣었더라고요. 아니 안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안 넣은 줄 알고 그 명단 쫙 봤거든요. 넣었어요. 넣었는데 안 나와.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고 야권 쪽으로 해가지고는 아예 안 넣었고 여야 합쳐가지고는 9번째인가에 넣어놨어요. 근데도 숫자가 안 잡히니까 빠진 거고. 그러니까 그 여야를 합쳐가지고 할 때는 약간 그래도 이름을 넣을 정도가 되는 걸 보면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평소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권, 그러니까 지금 국힘 지지 성향이 아니라 저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닌가. 그런데도 안 나왔습니다. 김민석이 아예 이렇게 물어보는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내가 좀 확실치가 않네. 근데 좀 웃긴 거는 조국을 야권 후보로 넣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은 아니니까. 민주당은 아니지. 아니 저것들이 사면할 때도 네. 우리 야권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조국이를 대더라고. 김민석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잘 안 나온 거예요. 네. 네, 한동훈이랑 비슷하구나. 네. 그래요. 자 마무리 한 말씀. 네, 지금 장동혁 일단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로 지금 많은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들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올드 미디어들뿐만 아니라 저쪽 여당도 그렇고 또 이 한동훈 걔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 뚜렷한 지지 세력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뚜렷한 지지 세력이나 당내 뚜렷한 계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대통령한테 대항하는 야당 대표가 된 겁니다. 아하. 근데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잘 하고 있고 열흘간 지금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쪽은 계속 무슨 지지층 배신해야 된다 어쩌고 하면서 흔들어대고 있는데 연합뉴스 인터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지지층과 함께 가는 거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지지층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9월 한 달 그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제대로 해나가고 그리고 역시 야당의 제일 큰 역할은 이 대통령과 여당 견제인데 네. 그 역할도
누구보다도 잘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커지는 것이 곧 국힘의 지지율 상승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에 대한 기대를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고성구 TV 화요일 정규 생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예, 우리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